자세하게 분석하는, 또 새만금에 대해 빠삭하게 분석해보는 토지쟁이 아시게 조영식입니다. 요즘에 투자에 대한 안목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게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우연한 일치로 이 타이밍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어디에서 본 기사 중에 지금 우리는요, 1000년 만에 주는 이 기회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답을 주겠죠. 이게 기회였는지 위기였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동산 폭락이다, 불경기다, 저성장이다, 뭐 산업이 바뀐다, 너무 이런 불안한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열려져 있는 기회를 보는 것도 성공의 타이밍입니다. 앞으로요, 새만금에 펼쳐질 미래를 그려보시면요, 기회를 잡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보고 전문가들이 지금의 타이밍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제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새만금은 다 된다로 통일되었습니다. 어떤 땅을 사서 시간이 얼만큼 걸리느냐에 이제 나눠진다고 하죠. 기억하십시오. 새만금이요, 시작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한테 우리에게 알려졌죠. 이 문정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모두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의 신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우리 고객님이 새만금에서 앞으로 어떤 경제 흐름으로 흘러갈 건지를 한번 짚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 이 내용을 함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만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 실감이 아직 나지 않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30, 40대 보면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집 한 채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나요? 사실 힘들거든요. 우리 50대 가장 60대 보시면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을 때, 자, 노후에 준비가 모두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에 다들 현재 그냥 이 삶을 좀 즐기고 살자라고 또 이 놀루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또 층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행운아라고 말을 할까요?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지금 이 변화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새만금은요, 새 발명품, 신기술, 특허 상품 등이 이제 기존 궤도와 바뀝니다. 투자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걸 예측을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더 큰 투자의 길이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이제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바뀐다, 이제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기회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역사가 그림이 바뀌는 지도가 새만금이 되면서부터 이제 경제 수도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이 가치가 더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치를 못 보시면요, 새만금의 땅을 샀어요.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까지 정말 성장했어. 그런데 조금 오르면 이제 또 팔아버린다는 거죠. 물론 투자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사라,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 타이밍을 못 잡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 새만금의 경제까지 뭐가 들어오는지 또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파는 타이밍까지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왜 1000년 만에 주는 기회라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날 건지를 자꾸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새만금에 어떤 기업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내용으로 할 겁니다. 자, 새만금의 신경제, 앞으로 어떤 경제 흐름으로 흘러갈 건지를 간단하게 오늘은 짚어보고 여러분도 함께 그 역사적인 시간을 오늘 또 가져볼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새만금의 경제적 흐름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새만금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킬지를 보셔야
투자의 결과도 보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왜 새만금이 집중이 되는지가 그럼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투자자에게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찾고 돌아보러 가는 게 자신을 이제 혁신시키는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기존에 갔던 방식으로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 누구도 지금 경험해 보신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난 예전에 이렇게 투자했었고 이렇게 성공했어? 그게 안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곳이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혼났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 교과서에 없는 질문을 많이 물어본다고 선생님한테 나 꿀밤 맞았거든요. 캔디가 사실은 좀 그런 걸로 인해서 학교 다니면서 좀 꾸중들 때가 많았는데, 저는 캔디를 정말 지원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들이 꼭 세상이 요구하는 답으로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캔디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투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연결이 됩니다. 분명하게 새만금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를 하겠다는 기사들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이런 산업들이, 자, 무인 자율주행, 그냥 광고에서나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 사업, 원격 진료, 그냥 어디가 하더라. 그렇지만 내 생활에 지금 경험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러분도 지금 가보지 않는 이 투자의 길이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데 자꾸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의 축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2020년도에 스마트 수변도시 착용된다라는 건 이제 다들 웬만큼은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새만금이 스마트 수변도시 개인용 비행체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드론 사업으로 택배가 가려면 이 건축법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옥상에 드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창문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그만한 드론 하나가 배달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몇 톤급의 드론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스마트 수변도시에서 조성하는데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스마트 수변도시에,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거는 2024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여기에서 답을 찾았네요. 여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새만금 개발의 촉진을 불러일으킬 만한 좀 다른 사업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기간이 2024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된다는 내용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 건지 그걸 상상하지 지금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겠죠. 자, 여러분 투자 금액이 6조 6천억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인구 얼만큼 들어오는지, 고용 창출이 얼만큼 해결이 되냐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러려면 자고 또 먹고 하는 주거지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거지의 땅을 사라고 예전에 한번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당연히 다 이사 와서 여기에서 일하고 자고 먹고 해야 되는 집이 필요한 거죠. 투자 기간을 보십시다. 2022년입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4년을 목표로 잡고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이 사업의 1차적인 투자 기간의 목표가 2022년.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으시면 1차적인 기간을 3년 정도 잡고 가면 수익이 날 만한 땅을 여러분이 선정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새만금은요, 관광단지 산업에 지금 현재 일지구가 관광단지로 현재 개발하는 부분에 정해지는데, 주요 시설이 현재는 호텔, 리조트, 콘도 이런 시설입니다. 이걸 2023년에 준공이 되는 목표로 지금 잡고 가는데, 그렇죠.
잼버리 대회를 하니까 그때 이런 호텔과 리조트, 콘도 등을 알리겠다는 거죠. 숙박시설 해결돼야 되죠. 주거지 해결돼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간을 2023년으로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를 잡고 있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다시 돌아오면 4차 산업의 중심지 역할이 왜 새만금인자, 이미 여러분 이렇게 새만금 방조제 이 길이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실증 도로로 해서 이 수변 도로로 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의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2만 명의 또 인구,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해결이 되면서요. 여기에서 100개사의 부품회사라든지 또는 여기에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또 회사들이 생김으로써 여기 일자리 창출이 더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산업으로? 예,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맞는 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인구가 지금 해서 계속 이제 새만금에 모여드는 시점을 2023년 기점으로 지금 잡고 가고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산업의 기간을 정해놓고 1차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산업으로 갈 거다. 새만금은 앞으로 이런 산업들로 가겠다. 스마트 수변도시, AI 로봇 드론 사업들,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차, 또 우리 하이퍼루프라고 지금 현재 이런 방식까지 새만금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존에 알고 있던 산업이 아니라 신기술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펼쳐짐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난번 제 영상에서 외국인도 집중하고 있는 새만금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2019년 기사에 한국과 이스라엘 경제협력 중심의 앞으로 FTA를 제가 맺었다라는 영상을 한번 예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의 나라로 알고 계십니다. 여기는 스타트업 성장 모델로 이 전북 새만금을 보면서 굉장하게 여기를 보면서 놀래고 가셨다고 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소경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시면서 FTA를 맺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다른 나라에서 또 보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영상의 자료를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새만금을 혁신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이 오려고 한다는 내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확실한 내용 하나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시진핑이 와서 뭐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터진다? 그럼 이제 기회는 날아가겠죠. 멘토를 여러분들 제가 인생에 정해야 된다고 했던 게 우리 캔디를 보면서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인생의 멘토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분석은 본인들이 지금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또 먼저 보여주는 멘토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혁신을 일으키는 멘토를 정해서 새만금에서 투자의 방식이 정말 내가 맞는지, 이게 정말 잘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이 신경제의 흐름이 새만금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만금에서 정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기를 항상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산업들이 감으로써 이런 경제적인 흐름이 오는구나를 좀 감 잡으시라고 함께 해봤습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